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신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대통령이며 베네수엘라 통일사회주의당 위원장인 니콜라스 마두로 모로스가 친서와 선물을 보내왔습니다. 경야는 최고領導자 동지께 보내온 친서와 선물을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이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제1부위원장이며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 위원장인 최령해 동지에게 25일 베네수엘라 당 및 정부고위 대표단 단장인 디오스다도 까벨류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재헌민족회의 의장 겸 통일사회주의당 제1부위원장이 전달했습니다. 또한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께 베네수엘라 볼리바르 공화국 재헌민족회의 의장 겸 통일사회주의당 제1부위원장이 선물을 드렸습니다. 우리 인민들에게 훌륭한 문화휴식 장소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바치신 절수요비인들의 헌신과 로고가 뜨겁게 새겨져 있는 중앙동물원에서는 이것을 찾는 근로자들과 청소년 학생들의 행복 넘친 웃음소리가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0년 전인 1969년 9월 26일 위대한 시련님께서는 당시 우리 평양동물원을 찾아주셨습니다. 이날 위대한 시련님께서는 우리 동물원에 인민들이 많이 찾아하는가, 어떤 동물을 제일 좋아하는가도 물어주시고 동물들의 사료보장 대책도 죽속에서 세워주셨습니다. 위대한 시련님께서는 지금 일부 일꾼들이 동물원에 대한 지출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동물들의 수를 줄여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데 그러면 안 된다고. 인민들이 많이 찾아오는데 오히려 동물들을 많이 번식시키고 동물사도 많이 지어야 한다고 뜨겁게 교시하셨습니다. 우리 동물원은 경야는 원스님의 현명한 용도 밑에 매 동물들의 특성과 서식 조건에 맞게 훌륭히 꾸려져 위대한 수령님들의 불멸의 용도 업적이 더욱 빛을 뿌리게 되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호랑이를 형상한 본관 정문으로 들어설 때부터 기쁨과 낭만, 희열에 넘쳐 있으며 멀리서 보고도 저것이 어떤 동물사인가를 대뜸 알게 되고 동물들도 관찰하면서 휴식의 한때를 즐겁게 보내고 있습니다. 평양 치과위생용품 공장의 일꾼들과 정업원들이 자기들의 일터에 새기신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숭고한 인민 사랑의 뜻을 심장에 새기고 치과위생용품 생산에서 혁신을 일으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장은 경야는 최고領導자 김정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구상에 따라서 일도선 공장입니다. 그래서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공장 건설 시기부터 하나하나 제기된 문제들을 알아보시고 정말 권리 문제들을 다 풀어주셨고 공장에 찾아오셔서 공장 경영 활동과 관련한 세심한 가르침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경야는 원수님께서는 예로부터 이빨이 든든한 것은 어복의 하나라고 하였는데 우리 인민들에게 여러 가지 치과위생용품을 안겨주려던 소원이 풀리게 됐다고 정말 기쁘다고 만족했었습니다. 그 이후에도 공장 경영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수시로 알아보시고 정말 새 제품 개발 전용과 원료 국산화 전용, 그다음에 생산에서 제기되는 문제들을 하나하나 풀어주셨습니다. 최근의 만도 공장에서는 새 제품 개발 사업을 힘있게 벌려 인민들의 건강 증진에 적극 이바지하는 기능성 치약들과 여러 가지 치과위생용품들을 생산하는 성과를 거두었습니다. 강원도 종신의 창조자들처럼 수령의 유언과 당 정책을 결사관철해 나가자. 인민의 복리 증진에 언제나 깊은 관심을 돌리는 당의 손길 아래 각지의 샘물 공장들이 일떠서고 있는 속에 총진 샘물 공장이 훌륭히 개건됐습니다. 생산구역과 생활구역이 구분된 공장에는 과학기술 보급실, 분속실 등 샘물 생산을 높은 과학기술적 토대 위에서 할 수 있는 시설과 조건이 그진하게 갖춰져 있습니다. 세척기, 주입기, 소독기를 비롯한 설비들이 새롭게 제작 개조되고 생산 공정의 자동 흐름소나 무균화, 무진화가 실현됐습니다. 준공식이 25일에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일꾼들, 공장 종업원들, 건설자들이 참가한 준공식에서 연설자는 공장의 일꾼들과 종업원들이 인민에 대한 헌신적인 복무 정신을 안고 설비관리, 비품관리를 깐지게 하고 위생학적 요구를 철저히 지켜 더 많은 샘물을 인민들에게 생산 공급함으로써 당의 숭고한 뜻을 현실로 꽃피워 나갈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준공식이 끝난 다음 참가자들은 개건된 샘물 공장을 돌아봤습니다. 청진 샘물 공장이 현대적으로 개건됨으로써 천수동 샘물을 대량 생산해서 도내 인민들에게 정상 공급할 수 있는 물질적 토대가 마련됐습니다. 당의 운정 속에 새로 건설되는 원산 온실농장 착공식이 25일에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원산시안의 일꾼들 근로자들이 여기에 참가했습니다. 착공식에서 연설자는 경야는 최고 영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우리 인민들에게 사철 신선한 남새를 먹이려고 마음쓰시며 현대적인 남새온실 건설 방향과 방도를 환히 밝혀주신 데 대해서 언급했습니다. 도안의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의 은정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건설에서 새로운 위원을 창조해야 할 것이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연설자는 모든 일꾼들과 당원들과 근로자들이 당의 인민사랑의 뜻을 받들어 원산 온실농장을 노동당 시대의 자랑찬 창조물로 훌륭히 일도세울 데 대해서 강조했습니다. 석탄공업 부문의 일꾼들과 노동계급이 자력갱생의 투쟁정신을 높이 발휘해서 생산 쪽 악량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고 있습니다. 올해 기상기후 조건을 하여 수력 자원이 부족한 조건에서 화력탄 생산을 결정적으로 늘리는 것이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그래서 성적으로 화력탄 생산에서 큰 몫을 담당하고 있는 덕천, 북창, 덕장지구 탄광연합기업소들에서 당면한 화력탄 생산에 총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우선 모든 탄광들에서 굴진을 확고히 앞세우면서 앞선 채탄 방법을 적극 받아들이고 중요하게는 200여만 톤의 새 탄밭을 조성하기 위한 사업을 내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막장 작업이 기계화 비중을 높이고 있는데 성적으로 총 12여 킬로미터 구간에 벨트 건배화 공사를 내밀어 하루 평균 5천 톤의 석탄을 더 생산하기 위한 사업도 동시에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제건설의 척후전선을 지켜섰다는 높은 자각을 가지고 부족되는 설비와 자재를 자체 힘으로 생산 보장해서 겨울철에도 석탄을 꽝꽝 캐낼 수 있게 철저한 준비를 갖춰놓겠습니다. 덕천지구 탄광연합기업소 진안 탄광에서는 굴진을 확고히 선행시켜 증산에 확고한 담보를 마련해 나가고 있습니다. 탄광에서는 일꾼들부터가 굴진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굴진에서 제기되는 문제를 제때 해결해 줌으로써 굴진공들의 요리가 대단히 높아졌습니다. 모든 막장마다 암석이 다 각이합니다. 각에서 보다시피 여기에서는 암석이 묻은 데 맞게끔 각주식 박파법을 도입하고 또 이제 육경과 구경을 비롯한 특별히 암석 굳은 데서는 공심을 이용한 평행식 석배기 방법을 이용하고 그래서 굴진 막장에 대한 기술 지도를 고단했으면서 순환당 지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탄광 전반적으로 예비 채탄장들이 늘어나고 채굴 전망이 확고히 열리고 있습니다. 풍만한 가을 남새 작황을 마련할 일념 안고 평양시안의 협동농장들에서 가을 남새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잘 해나가고 있습니다. 관수 체계를 바로 세우고 과학적인 가을 남새 생산 방법을 받아들이고 있는 사동구역 어류 남새 전문 협동농장입니다. 이 농장에서는 분수식 관수와 고랑 관수를 동시에 진행할 수 있게 관수 체계를 세워 남새가 자라는 데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하고 있습니다. 또한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를 입분무에 주어 태풍으로 피해를 입은 남새의 빛 합성과 뿌리 활성 능력을 높여주고 있는 것으로 해서 지금 이곳 농장에서는 무, 배추를 비롯한 가을 남새들이 푸르싱싱하게 잘 자라고 있습니다. 강남군 읍협동농장에서도 가을 남새 비배 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는 사업에 큰 힘을 놓고 있습니다. 농장에서는 다원소 광물질 비료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성장 촉진제를 입분무해 주면서 생물 농약도 제때에 뿌려주어 남새 성장에 유리한 조건을 지어주고 있습니다. 또한 양수 솔비들의 정상 가동을 보장해서 고랑 관수를 진행하면서 남새 재배에 필요한 물을 원만히 보장해 주어 무를 비롯한 가을 남새들을 푸르싱싱하게 잘 자리우고 있습니다. 풀 먹는 집짐승을 많이 기를 때 대한 당정책을 높이 받들고 대성구역 대성고급중학교에서 토끼 종축장을 새로 건설하고 토끼 마리수를 늘려나가고 있습니다. 여기에는 그 야산들을 끼고 있어서 풀 먹는 집중승인 토끼에게는 매우 유리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당위원회 지도 밑에 우리 대성교, 대성고급중학교, 여기 구역 세 품종 토끼 정축장을 새로 꾸릴 결심하고 속도하려는 짧은 기간에 4개의 정축허동, 그다음에 새끼허동, 유생통과실, 서독실, 서조원실 비롯해서 여러 가지 허동들을 새로 건설했습니다. 우리 여기 정축장에는 우량 품종의 토끼들을 100마리 이상 갖다 놓고 또 토끼들이 마리수를 누리고 있고 또 그다음에 토끼들의 폐사료를 줄이는데 응당한 관심을 돌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토끼들의 폐사료를 줄이자고 하니까 토끼들의 목성이 좋고 생활력이 강한 품종들을 골라내가지고 이 토끼들을 자연 풀먹이를 위주로 하면서 고려 치료 방법을 받아들여서 토끼들의 중체들도 높이고 질병도 미연에 예방해 나가고 있습니다. 새로 꾸려진 우리 과학기술보급소에서는 우리 소조원들이 이미 이 시간에도 토끼 사냥 관리 방법을 비롯한 여러 가지 과학기술 상식들을 열람하면서 집단사역과 분산사역을 배합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구역 정축학교에서는 올해 2,000여 마리의 토끼를 생산해서 구역 안의 모든 토끼 기르는 학교들에 보내주자고 합니다. 과학으로 비약하고 교육으로 미래를 담보할 때 대한 당의 뜻을 높이 받들고 평양시 안의 여러 교육단위들에서 교육과학연구 사업을 힘있게 벌려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김책공업종합대학 전기공학연구소의 일꾼들과 연구사들이 나라의 긴장한 전력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두뇌전 창조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이 장치가 우리가 이번에 새로 개발한 종지형 동기보상기입니다. 이 장치는 성배전 계통에서 무효전력을 보상하여 전력의 더 손실을 줄이는 장치입니다. 부전에는 고압에서 무효전력을 보상한다고 할 때 고압 종전 축전기를 이용하였습니다. 고압 종전 축전기는 보상량이 고정되어 있기 때문에 변화하는 무효전력을 따라 추종하지 못하는 그런 결함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종지형 동기보상기를 개발함으로 해서 무효전력이 심하게 변동되는 강철 공장들과 제철소, 제강소 둘에서 부하의 무효전력을 실시간적으로 측정하여 보상해 줌으로써 용률을 0.95 이상으로 높여 주면서도 전압을 안정시켜가지고 설비 안전운전을 보장할 수 있습니다. 장철구 평양상업종합대학 요리기술대학에서는 학생들을理論과 실천을 겸비한 유능한 인재들로 키우기 위한 사업을 짜고 들어 진행하고 있습니다. 우리 대학의 특성에 맞게 실천형 인재들을 키운다고 할 때 실험 실습 환경을 훌륭하게 조성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더욱이 우리 대학은 요리 실습이 과정 안에서 많은 비중을 차지하기 때문에 우리는 짧은 기간에 수백 평방에 달하는 총사를 새로 건설하고 실험 실습에 필요한 모든 설비들과 비품들을 원만히 갖춰 놓았습니다. 여기에만 그치지 않고 우리는 실험 실습 설비들을 자체로 제작 완성하여 실험 실습에 구현하고 있으며 교수의 절실히 필요한 프로그램들을 자체로 개발하고 있습니다. 특히 우리 교원들은 42여 건이 새로운 교수 방법들을 창조해서 교사업에 적극 도입하고 있는데 종전에 비하여 학생들의 실력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전국 대학생 정보과학기술 성과전시회 폐막식이 25일 과학기술 전당에서 진행됐습니다. 관계부문, 청년동맹 일꾼들, 대학생들이 참가한 폐막식에서는 우수한 평가를 받은 단위와 참가자들에게 우승컵과 발명증서, 창의고안 증서 등이 수여됐습니다. 도별 순위에서는 평양시가 특등을, 함경남도와 함경북도가 1등을 했습니다. 김일성 종합대학이 대학별 순위에서 특등을 했으며 기술대학 부문에서는 함흥화학공업종합대학이, 사범대학 부문에서는 오중읍 총진 제1사범대학이, 직업기술대학 부문에서는 남포기술대학이 각각 1등을 했습니다. 폐막식에서는 폐막사가 있었습니다. 강원도에서 악기 및 가구 전시회가 진행됐습니다. 전시회에는 원산 악기 공장에서 생산한 가야금과 바이올린, 기타, 장고 등 12여 종의 82여 점의 악기들과 도안의 시군 가구 공장들에서 생산한 여러 형태의 가구들이 전시됐습니다. 전시회에서는 우리 인민의 종소와 미감, 발전하는 시대의 요구에 맞게 고유한 음색과 독특한 모양 등을 잘 살린 민족 악기들과 현악기들이 참가자들의 호평을 받았으며 가구들도 형식이 독특하고 사용하기 편리하면서도 질이 높은 것으로 해서 사람들의 관심을 모았습니다.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경제를 발전시키고 인민생활을 향상시킬 목적으로 황해남도에서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를 진행했습니다. 이번에 우리는 도적인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를 진행하였습니다. 이 과학기술 성과 전시회를 통해서 인재를 찾아내고 새로운 과학기술 성과들과 이미 이룩한 과학기술 성과들을 널리 보급하고 도입 일반화하여 더의 경제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에 적극 임하자는 데 있습니다. 전시회는 해수시를 비롯한 18개의 시군들과 세신관리국을 비롯한 독국기관, 농업, 보건, 교육, 건설, 수산 부문을 비롯하여 390여 개의 단위들의 500여 건의 과학기술 성과들이 출품되었습니다. 전시회는 지난 기간 과학연구 사업에서 이룩된 성과와 경험들을 서로 나누고 도안의 과학자, 기술자, 연구사들을 비롯한 일꾼들과 근로자들이 가치 있는 과학기술 성과들을 더 많이 내놓아 인민경제 발전과 인민생활 향상을 적극 추동하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됐습니다. 타이에서 진행되고 있는 2019년 아시아축구연맹 16살 미만 여자 선수권 대회 우리나라 팀과 오스트랄리아 팀 사이의 준결승 경기가 25일에 있었습니다. 조별연맹전에서 맞닿은 팀들을 높은 기술적 우세로 압도하며 연전연승한 우리나라 여자 축구 선수들은 경기 시작부터 드센 공격을 들이댔습니다. 선수 호상 간 젠 협동으로 공격 속도를 높이던 우리 팀의 11번 김혜영 선수가 경기 시간 13분경에 첫 골을 넣은 데 이어 17분경에 또다시 득점했습니다. 충천한 기세로 상대팀 문전을 연속 위협하던 우리 팀의 13번 김보미 선수가 후반전 추가 시간 3분경에 또 한 골을 성공시킴으로써 우리나라 팀은 오스트랄리아 팀을 3대0으로 이기고 결승 경기에 진출하게 됐습니다. 이란 대통령 하산 루하니가 22일 성스러운 방위 주간의 즈음에서 테헤란에서 진행된 의식에서 외부 세력이 페르샤만 지역에서 물러갈 것을 요구했습니다. 그는 외부 세력이 지역 국가들에 있어서 난 문제들과 불안정의 요인으로 되고 있다고 하면서 해상 및 에너지 안전이 위협을 받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는 페르샤만 지역과 호르무즈 해협, 오만 수역의 안전은 연안 국가들의 협조를 통해 보장되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중국이 23일 서창위성 발사센터에서 2개의 북두 항법 위성을 쏘아 올렸습니다. 이번 발사는 한 기의 운반 로켓에 2개의 위성을 탑재하는 방식으로 진행됐습니다. 장종 3호월 운반 로켓에 실려 발사된 위성들은 앞으로 궤도에서 측정 시험을 진행한 후 봉사를 제공하게 됩니다. 이라크의 카르발라시 부근에서 20일 보수에 설치된 폭발물이 폭발해서 10여 명이 죽고 여러 명이 부상당했습니다. 현지 경찰 대변인은 보수가 도시의 북쪽 입구에 이르렀을 때 폭발물이 터져 불이 붙었으며 부상자들은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밝혔습니다. 알바니아에서 21일 리히터 척도로 5.8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앙은 드로수시 항구로부터 북쪽으로 30km 되는 곳에 있었다고 합니다. 지진은 티라나시를 비롯해서 많은 도시들을 뒤흔들었으며 고층 살림집과 공공 건물들이 파괴되었습니다. 지진 발생 후 여러 차례의 여진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스의 코로니아호에서 수만 마리의 물고기들이 물 위로 죽는 현상이 발생했습니다. 한 생물학자의 말에 의하면 고온과 가물로 호수의 수위가 낮아지고 물속의 산소량이 줄어들어 물고기들이 죽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합니다. 자료에 의하면 지난 3년 동안 코로니아호의 수위는 80cm나 낮아졌다고 합니다. 어느 한 나라의 연구사들이 젖소들에게 무선 감시 목살이를 걸어주어 젖 생산량을 늘리고 방목을 무선으로 할 수 있는 기술을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기술의 목적은 생산성을 높이고 원격으로 젖소 방목을 감시함으로써 노력을 절약하자는 데 있다고 합니다. 관리 일꾼들은
임의 장소에 있어도 젖소들의 상태에 대해서 선존하기로 신호를 받을 수 있고 어느 젖소에게 어떤 문제가 있는가를 알 수 있어 즉시 대책을 세울 수 있다고 합니다. 보도를 마칩니다.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오늘 우리나라는 조선 동해 중부에 있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이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였고 새벽과 오전 사이에 이 평안북도를 위주로 내륙의 여러 지역에서 안개가 꼈습니다. 그리고 해산의 오늘 낮 최고 기온은 29도로서 당일 최고 기온으로서는 기상관측일에 가장 높았습니다. 오늘 평양의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로서 평년보다 5도 높았습니다. 오늘 밤에 우리나라는 전반적 지역에서 주로 개이겠습니다. 내일은 9월 27일 금요일, 음력으로 8월 29일입니다. 내일 우리나라는 남부 지역에 있는 약한 저기압골의 영향으로 이 소이안 중부 이남 지역에서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북부 지역에서는 고기압의 영향으로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경남도, 강원도에서는 습한 바다 공기의 영향으로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이 기상정보에 의하면 최근의 기후 조건으로 보아서 앞으로 열흘 정도 우리나라의 전반적 지역에서 지금과 같은 날씨 조건이 계속될 것으로 예견된다고 합니다. 의료 일꾼들의 말에 의하면 이 기온과 대기 습도, 바람 상태 등 이 지금과 같은 모든 기상 조건들이 사람들의 건강과 야외 활동에 매우 유리한 환경을 지어준다고 합니다. 이 시기에 농업부문에서 가을고지에 모든 용량을 집중하고 고도들인 나달들을 잘 말리기 위한 대책을 빈틈없이 세우면 알곡 소출을 늘리는 데서 좋은 성과를 거두게 될 것입니다. 그럼 지방별 날씨를 알려드리겠습니다. 평양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아침 제일 낮은 기온은 16도, 내일 낮 제일 높은 기온은 28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백두산 미령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해산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강계시 남서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총진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함흥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원산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신의주시는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주로 개이겠습니다. 평송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사리원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해주시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개송시도 남동풍이 2 내지 5m로 불고 흐렸다가 오후부터 개이겠습니다. 내일 기온이 제일 낮은 지방은 백두산지구로서 령하 1도 정도겠고 기온이 제일 높은 지방은 구장지방으로서 30도 정도로 예견됩니다. 받아나십니다. 내일 함경남북도 해상에서는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함경북도 해상은 주로 개이고 함경남도 해상은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강원도 해상에서는 남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대체로 흐리겠습니다. 조선 소해 해상에서는 북동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으며 흐렸다가 개이겠습니다. 모레 우리나라 전반 해상에서 남서풍이 4 내지 7m로 불고 물결은 0.5 내지 1m로 일겠습니다. 날씨를 알려드렸습니다.